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7일 밤 9시 37분입니다. 요사이 한국 언론은 일본을 때리는 기사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때리는 기사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 반론도 받지 않고 확인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동네북이라고 생각하고 저항을 하지 않는다. 오보를 써도 과장을 해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기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거기에 마가 끼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JTBC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뉴스룸에서 지난 3월 14일 날 밤에 이런 제목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인터뷰 다운표하고 전두환 21일 낮 헬기 타고 광주와 땡땡땡 움직일 수 없는 사실. 다운표 닫았습니다. 5.18 당시 미군 정보요원 39년 만의 첫 정언 광주 전투비행단서 모여 회의 발포 명령 정황 뚜렷. 비록 다운표로 인용이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적은 것은 JTBC가 이것을 믿는다는 확신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적힌 것은 지금까지 국가적 조사를 한 5번 했는데 그 조사 결과와 전면 배치됩니다. 전두환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을 겸하고 있었는데 는 광주 사태 기간 중 광주에 온 적 없다 하는 것이 국가의 공식 기록입니다. 그리고 발포 명령에 전두환 사령관 개입한 것 없다. 이게 또 국가 공식 기록일 뿐만 아니라 재판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이런 제목을 달 수 있는데 과연 있는지 제가 이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앵커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주 강조를 하면서 좀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일부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5.18 당시 광주에서 미군 정보요원으로 일했던 김용장 씨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국분이지만 당시에 미군에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확인했습니까? 잠시 후에 방송되는 저희 스포트라이트 팀에서 이분을 수소문해서 만났는데 5.18 이후에 한 번도 언론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없고 오늘 그러니까 39년 만에 처음으로 TBC를 통해서 JTBC를 통해서 증언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놀라운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러면은 JTBC도 이분의 말을 믿는다는 거죠. 물론 이분의 증언이고 이것을 좀 더 확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가 더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편집을 하면 안 되죠.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앞에 단정적으로 나가면 안 되죠. 여러 가지 조사가 더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김용장 씨는 남태평양 피지에 거주하고 있는데 따라서 전화로 연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용장 선생님 나와 계시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렵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당시에 미군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던 것인가요? 미군 정보요원으로 활동했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김용장 전 주한미군 방첩정보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직함이 애매합니다. 어느 부대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를 입수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진행되던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미국 당국에 그러니까 본국에 정보를 전달한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용장, 그렇습니다. 앵커, 대개 어떤 내용을 보고하셨습니까? 혹시 기억이 잘 나실지 모르겠는데 김용장, 광주 항쟁기간 동안 일어났던 모든 보고를 입수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모든 보고를 어떻게 입수를 합니까? 앵커, 그러니까 그것이 대표적으로 어떤 인터뷰를 풀어가도록 하죠.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보고를 해서 매우 중요한 보고를 했다는 것으로 표창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가장 지금 궁금한 것은 저희가 일부에서 보도를 해드렸지만 5월 21일에 그러니까 1980년 5월 21일에 전두환 씨가 광주를 찾은 것으로 증언을 해 주셨는데 이건 지금 39년 동안 계속 전두환 씨는 그날 광주와 민주화운동이 진행되던 그 기간 광주를 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요한 증언이 됩니다. 그 당시 상황을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김용장 씨, 전두환 씨가 그 당시 5월 21일 낮 그러니까 한 점심시간쯤에 헬기를 타고 광주에 왔습니다. 헬기를 타고라고요? 앵커가 물었습니다. 김용장, 그렇습니다. 이미 거기에 와서 대기하고 있었던 정호용 특정사령관 505 보안부대장 이재우 대령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많은 그분들이 전투 비행단장실에서 만나서 어떤 회의를 했고 그리고 거기서 사살 명령이 하달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살 명령이라는 나온답니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사살 명령을 내렸답니다.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요. 사살 명령이라는 게 군에서 씁니까? 이때는 자위권 발동이라고 했어요.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공식적으로 21일 저녁 무렵에 자위권 발동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 사살 명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격 명령이면 뭐라도 사살 명령이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살 명령이라뇨. 그럼 죽이라는 명령입니까? 꼭 안 죽여도 되잖아요. 쏠 때는. 앵커 사살 명령이요? 김용장. 그렇습니다.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두환 씨가 헬기로 서울로 돌아간 이후에 바로 광주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 사살 행위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거기서 전달이 됐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즉 전두환 사령관이 사살 명령을 내리고 돌아간 다음에 광주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가 이루어졌으니까 전두환 사령관이 사살 명령자다 이런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냐? 다르죠. 5월 21일 정오 1시 정도로 추정됩니다. 1시에 전남도청 앞에서 전남도청을 지키던 공수 11여단 그리고 시민 쪽이 대치하고 있는데 차량 돌질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공수 11여단의 한 장병이 차량에 깔려서 적사했습니다. 그것을 본 장교가 그때는 사병들이 실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장교들이 한 클립 정도의 탄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교가 자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포를 한 게 사격의 시작입니다. 그게 무슨 명령이 내려진 거 없습니다. 11여단의 현장에 있었던 대위가 안부웅 대위입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 아무한테도 사격하라는 명령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광주 사태에 대해서 좀 취재를 했다면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손석희 씨도 이 세대가 달라서 그런지 그런 예비 지식 없이 지금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어요. 앵커. 물론 그것이 어떤 근거 자료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사살 명령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발포 명령이 있었다는 것은 김용장 선생님의 추측이죠. 김용장 추측이 아니고 이미 저는 그걸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미 모든 정황으로 봐서 그 일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일이 있었다니요. 무슨 예언가도 아니고. 앵커. 그런데 그게 미군 당국에 그 내용을 보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미군 당국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미국 당국의 어떤 반응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서를 내면 그 보고서가 우리 본부로 올라가고 그 본부에서 우리는 인스콤이라고 정보보안사령부 그쪽으로 보내면 거기서 다시 미 국방본부로 와서 일부는 CIA로 들어가고 일부는 백악관으로 들어가고 이건 뭐 의미 없는 이야기고요. 앵커. 그런데 이건 여러 가지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근거 자료가 기록으로 남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보고 내용이 지금 공개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일단 여기까지만 김용장 씨. 그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헬기가 출발을 하면 기록이 남습니다.
플라이트 플랜이라고 해서 비행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헬기를 타고 어디로 출발했다고 하면 비행 계획서 플라이트 플랜인데요. 그거 절대 남게 돼 있습니다. 물론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5월 21일 점심경에 정호영 당시 특정사령관 그리고 505 보안부대장인 이재우 대령 등이 모여있는 공주 전투비행단장실에서 전두환 씨가 도착을 해서 있었고 아마도 거기서 발포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미군 당국에 보고를 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 사실 지금 저희한테 어떤 근거 자료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 시간에는 김용장 씨의 주장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앵커가 이때부터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단정적 제목을 달면 안 됩니다. 단정적 편집을 하면 안 돼요. 김용장 아닙니다. 이건 내 주장이 아니고 우리 정보원을 통해서 받은 정보를 보고를 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해도 제가 개인적인 추측이나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했던 내용만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본 게 아니고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발표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취재하셨습니까? 라고 앵커가 묻습니다. 김용장 씨 대답이 그 정황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전두환 씨가 서울로 귀환한 뒤 바로 발포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포 명령이 없었다니까요. 그럼 그동안에 4차례 국가가 조사를 했는데 발포 명령자를 못 찾았겠어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여기 올 때 투명인간으로 온 거 아니잖아요. 봤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앵커가 이때부터 조금 곤란을 느끼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정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21일에 전두환 씨는 당시에 용산에서 있었던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까지 주장이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오전 11시에 서울 용산구 국방부 회의에 참석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 그것으로 지금까지 광주에 내려가지 않았다는 근거로 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묻습니다. 김용장, 저는 그 기록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에 왔다는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건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21일 전두환 장군이 서울의 국방부의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을 본 사람들은 많거든요. 물론 본 사람 많아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나라 군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본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못 믿겠다는 겁니다. 김용장 씨는 자기 주장이 맞답니다. 그래서 앵커가 또 물어요. 본인이 혹시 직접 보셨습니까? 김용장, 우리 사무실과 단장실과의 거리는 약 1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연락받았습니까? 우리 정보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정보원이 드릴 수 있죠. 당시에 정보원이 직접 보고 그러면 연락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정보원은 지금 생존해 계십니까? 김용장 씨 지금 살아 계실 겁니다. 앵커 연락이 되는 건 아니겠죠. 물론 연락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면은 이게 좀 희한해지는데 잠시 제가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분이 김용장 씨란 사람이 바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에 내려왔을 때 정호용 특정사령관도 있었고 거기에 이재우 광주 주둔 광주 보안 부대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재우 보안부대장이 증언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재우 1980년 당시 광주 505 보안부대장 검찰 진술조서가 있습니다.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 대목을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때 검찰 신문하는 기록이 누구냐면은 검찰 진술조서니까 1995년 1월 20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검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 505 보안부대, 광주 보안부대입니다. 보안부대 수사관이었던 허장환의 양심선언 내용에 의하면은 보안사 대공과장 홍승률 중령이 광주사 때 진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이라는 직책으로 5월 21일
저에게 상경한 바 있다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가요? 직책으로 내려와 5월 20일 상경했다. 그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홍승률 대령이 광주에 내려왔던 것은 사실이나 공수부대가 시 외국어로 출소한 5월 21일 이후 보안사로부터 시내 상황을 파악하라는 명령을 받고 내려와 민간인 복장으로 들어가서 상황 파악 등 임무를 하다가 5월 27일 도청 진압작전이 끝난 후 상경했습니다. 상경한 날짜가 틀리다는 거죠. 이 양심선언 했다는 사람의 주장이 날짜가 틀린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허장환이라는 사람의 양심선언 내용에 의하면 5월 21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에 내려와 정교사에서 사태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헬기로 광주 일원을 둘러보고 간 바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이거 김용장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요. 혹시 김용장이라는 분이 이걸 참고로 한 거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딱 부러지게 이야기합니다. 이재우 보안부대장. 보안부대장이 정보는 제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보안부대장이 딱 이야기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만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에 왔다면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작전부대 위문이고 또 하나는 비밀 지시사항 시달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교사 사령관을 만났어야 하고 저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윤흥정 장군도 국회 청문회에서 전 장군을 만날 일이 없다고 증언했고 저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터무니없이 꾸며낸 거짓말로 생각됩니다. 터무니없이 꾸며낸 거짓말로 생각됩니다. 바로 이 김용장이라는 사람이 전두환 왔을 때 거기 있었다는 그 사람이 이재우 보안부대장이 터무니없이 꾸며낸 거짓말로 생각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저희가 일부 리포트할 때 21일 오전 11시에 서울 용산 국방부 회의에 참석했다는 그 기록에만 유독 이상하게 전두환 씨가 참석했다고 기록이 남아있다. 그 전후의 다른 모든 회의나 아니면 모임 같은데 아니면은 행사에 전두환 씨가 참석했다라는 것은 이름이 그렇게 적혀 있지 않는데 21일에 그 회의에만 참석했다고 유독 써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의심스러운 것이라는 내용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의심스럽죠? 21일에 그 회의에 참석한 것이 참석했다고 적혀 있는 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참 의심도 별걸 의심을 다 하는데 다른 데는 안 적혀 있는데 여기에만 적혀 있어서 이걸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 회의에 전두환 씨 혼자만 참석한 게 아니고 당시 우리나라 국방부 군 지도부 인사들의 핵심 인물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 됩니까? 또 이걸 수사를 했던 수사기관에서 그걸 놓쳤겠습니까? 더구나 타겟이 오로지 전두환의 관여 여부로 맞춰져 있는 지독한 수사였는데 수사관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죠. 그렇다면 같이 있었던 정호용 당시 특정사령관이라든가 505 이재우 부대장 같은 경우에 같이 있었으니까 알 텐데 이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증언을 하지는 않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아니 증언을 했죠. 이 손석희 씨가 제대로 지금 자료를 찾지 않아 가지고 제가 지금 읽어드린 그 자료를 못 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재우 부대장이 딱 부러지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라고. 그럼 그 이재우 부대장 이야기를 믿어야지. 김용장 씨, 그분들이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기하고 있었대요. 이재우 씨가 대기하고 있었답니다. 이재우 씨는 아니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헬기로 광주에 왔을 적에 헬기장에 착륙을 하고 거기서 단장실로 옮겼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는 플라이트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바로 압니다. 그런 것은 다 대여섯 번의 국가적 조사에 의해서 다 훑고 지나간 겁니다. 광주,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따로 진상 규명할 게 없습니다. 북한군 600명 들어오지 않았어요. 동시에 헬기 사격 없었습니다. 헬기 사격 없었어요. 발포 명령자 없었습니다. 전두환은 진압작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실인데 이걸 자꾸 뒤집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나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광주 사태에 대해서 공개 안 된 거 없습니다. 국가 자료는 다 공개됐습니다. 21일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의 정언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논란이 있을 것 같다고요?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야 논란이 되겠죠. 그러나 저같이 이 취재를 오래 한 사람은 딱 보면 이게 사실이 아닌데라고 합니다. 그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반론을 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 1시간 전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한답니다. 무슨 조치가 나오겠죠. 전두환 전 대통령 동네북이 아닙니다. 설사 동네북인 것처럼 저항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기자는 그런 분들의 반론을 일부러라도 들어야 합니다. 기자는 어떤 존재냐?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혹시 서쪽에서 뜬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까 하고 찾아봐야 되는 게 기자입니다. 반론 들어야 됩니다. 더구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거짓말로 만드는 이런 방송을 하면서 어떻게 반론이 없습니까? 전화 한 번만 해도 이런 방송 안 나왔을 겁니다. 그분들이 전화 안 받는 사람입니까? 민정기 비서관이 전화 안 받는 사람입니까? 허화평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이 전화 안 받는 사람입니까? 전화가 없습니까? 김용정이라는 분이 또 이래 이야기하네요. 모든 것을 다 상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잊혀지지 않고 바로 제 머릿속에 다 남아 있는데요. 앵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진압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길이가 1m 된다고 하셨는데 또 진압봉 이야기로 넘어가네요.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헬기 기총소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용장 씨 기총소사를 했대요. 했습니다. 직접 보셨습니까 혹시? 5월 21일 낮에 광주 중심지에 가보면 전일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다 발포를 했고 사격을 했고 그리고 나서 광주천 상류 양림동이라고 거기서 했거든요. 그때 사용했던 헬기 기종이 UH-1H라고 해서 M60 기관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미군 당국에 보고를 했습니까? 당연히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고한 내용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요? 전일 빌딩에 이번 작년 조사에서 이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출동한 조종사 단 한 사람도 사격했다는 사람 없습니다. 사격 명령은 있었지만 현장 상황이 사격할 상황이 아니더라. 한 번 당기면 수천 발이 나간다. 수백 명이 죽는다. 그런데 전일 빌딩에 1m 사방에 수십 발이 꽂혀 있는데 이건 도저히 헬기에서 쏘았다고 볼 수가 없다. 헬기는 움직이면서 쏘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에 수십 발을 넣을 수가 없다. 이것은 M16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지만 그걸 다 묵살해버리고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방향으로 결론을 내라는 뉘앙스의 지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쏘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쏘았다는 조종사는 없는데 쏘았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구름이 끼었으니까 비가 왔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구름이 끼었는데 땅이 젖지도 않았는데 비가 왔다는 결론을 황당한 결론을 국방부 재조사위원회가 내렸는데 이분은 있었답니다. 있었대요. 대충 짐작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보다도 이 진압 문제는 제일 중요한 분이 이희성 계엄사령관입니다.
이희승 계엄사령관이 최보식 기자와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또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보식 조선일보 기자가 이렇게 이희승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한 3년 전에 있었던 인터뷰입니다. 5.18 당시부터 대학가에서는 광주 학살 주범으로 전두환을 특정했습니다. 이희승 계엄사령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군의 작전 지휘 계통을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요.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5.18과는 무관하고 그는 12.12와는 상관이 있지만 5.18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계엄군 출동과 발포 명령을 그가 배후 조정했다는 게 통설입니다. 이희승, 법정에서도 지휘체계가 이원화됐다는 말들이 있었어.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나 몰래 따로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소리인데 그건 범죄요. 그럼 내가 그냥 두고 볼 것 같소? 내가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최보식 기자, 계엄사령관이 위계성 높지만 당시 모든 힘이 전두환에게 쏠리지 않았습니까? 이희승, 전두환은 새카만 후배였고 내게 형님 하며 어려워해서 나를 뛰어넘어 감히 월권을 해? 내 성격을 알고 이런 관계만 알아도 그런 소리가 안 나옵니다. 전두환은 밝은 사람이지 음습하지 않아요. 몰래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요. 내 단호히 이야기하고 전두환에 관한 광주에 관한 전두환 책임은 없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5.18에 전두환을 지목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봅니까? 이분의 대답이 참 핵심입니다. 광주가 수습되고 3개월 뒤에 그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에요. 대통령만 안 되었으면 전두환 이름이 그 뒤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전두환이 아니라면 누가 5.18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까? 이희승, 지휘계통의 최고위에 있는 계엄사령관인 나와 국방장관이요. 그래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어. 옥살이를 했다는 뜻입니다. 전두환에 대해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그는 보안사령관이었고 내 참모에 불과했어. 참모로서 내게 건의할 수는 있었겠지만 작전 지휘 체계에 있지 않았어. 진압 작전에 개입할 수 없었어. 그는 광주에도 내려간 적이 없어. 또 한 번 더 나오죠. 이걸 믿어야죠. 적극적인 스타일인 전두환이라면 광주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으니 오히려 한 번 내려갈 만하지 않았습니까? 현지 보안부대를 통해 보고가 올라오니까 그도 광주 상황을 알고 있었어. 내려가 본들 뭐 하겠어? 부대장에게 격려금이나 건네주는 게 고작이지 않소? 당시 정호영 특정사령관은 내게 보고하고 광주에 내려간 적 있어. 광주 현지 부대에 배속시킨 공수여단 경력자가 한 것이요. 자유권을 천명한 담화 발표 뒤에 계엄군에게 실탄이 지급됐습니까? 실탄 지급은 일선 부대 지휘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계엄사령관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요. 누가 발표 명령을 한 겁니까? 1996년 재판 당시 광주 현지까지 내려가 조사를 벌였으나 발포 명령을 내린 지휘관이 없었어요. 총 맞은 시민들이 있는데 발포 명령자가 없다는 게 과연 말이 됩니까? 이희승 계엄사령관의 말은 이렇습니다. 전투라는 게 우발적이고 부하 내동해서 일어날 수도 있어. 겁에 질려있는 사병들이 막 쏘고 어디서 날아온 총알에 누가 맞았는지 가릴 수 없었어. 한밤중에 아군끼리 교전도 있었어. 다만 5월 27일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은 적극적이었어요. 도청 지하실에 TNT와 수류탄 등 무기가 있었고 무장한 주동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요. 말하자면 지금까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5월 21일 전남도청에서 1시에 계엄 제11 공수여단을 들이닥친 시민 쪽의 차량에 공수부대원 한 명이 적사를 깔려서 적사하는 것을 본 장교들이 가지고 있던 탄알로 사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직후에 민간인들도 무기고를 틀어서 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호 교전이
시작된 것이지 이희성 계엄사령관도 전두환 보안사령관도 그 누구도 지금부터 사격한다라고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사격이 먼저 일어나고 현장 상황에서 상방이 먼저 사격을 해서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날 밤에 군은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선언을 합니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그때는 이미 광주에서 사격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이후입니다. 이후. 자위권 보유 명령 다음에 사격 명령이 내려간 것도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사격이 진행되고 있었고 사격의 발단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현장 상황에서 바로 눈앞에서 공수부대원이 깔려 죽으니까 즉각적으로 장교가 사격을 한 것이 말하자면 발포의 시작이었다. 이게 진실입니다. 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내려가서 거기서 사살 명령 내리고 그 뒤부터 사격이 있었다?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손석희 씨는 사실 확인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취재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 엄청난 단정적 보도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두환은 동네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